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학년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방정식과 항등식,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정식이든 항등식이든 자, 등호를 사용한 등식의 종류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 는을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두 종류로 나눈다면 자, 등식 중에 하나가 누구이고 방정식이고 또 하나의 종류는 무엇이다?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나 식이 같음을 표현한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에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좌변이라 부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걸 뭐라 부른다? 우변이라고 부르고 이 둘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시면 될까요? 양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등호를 사용한 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방정식, 하나는 항등식. 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일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것은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누가? 미지수 x가 무엇이냐에 따라.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6x는 12라는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호를 사용한 식이 되는 거죠. 자, 이 식 중에서 x에 만약에 첫 번째 x에 저는 1을 넣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 1을 넣었을 때는 뭐예요? 6 곱하기 1이면 6이고 얘는 12니까 같지 않죠. 그 말은 x가 1은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짓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만약에 x에 저는 2를 넣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2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6, 2, 12. 자, 얘도 12. 그럼 이건 같을까? 같겠죠. 그래서 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즉, x에 내가 어떤 수를 넣으면 답이기도 하고 어떤 수를 넣으면 답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x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라는 게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차일 때, 1차식인 거죠. 최고차항이 1차일 때는 해가 한 개 존재합니다. 얘가 만약에 2차인 경우에는 두 개. 예를 들어서 6x제곱은 12 이런 경우는 x가 두 개. 만약에 6x 세제곱이 12 그럼 만족하는 x값 몇 개? 세 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 중에 특별히 1차 식이므로 1차 방정식 정답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럼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학년 때 다루는 건 1차 방정식이니까 답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해가 하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라고 하는 건 모르는 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정식에 들어있는 문자의 값, 이 x가 미지수 x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방정식의 근 또는 근, 답. 이거는 자,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해주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다라는 표현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얘기하겠죠. x값을 구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의 종류인 그럼 항등식은 어떻게 됐을까? 항등식이라는 건 뭘까? 이거는 항상 등식이 참이 되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입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그런 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시면 자, 2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x에 여러분 1을 대입하셔도 2 더하기 1이니까 3이고 여기 1 똑같이 넣어도 2 더하기 1이니까 3이어서 성립하죠. 내가 만약에 여기 0을 넣었다. 0. 그러면 이 0은 0이니까 1. 0 대입했다. 0이니까 1에서 항상 같죠. 그래서 미지수에 내가 이 x라는 것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뭐라 부릅니까?
항등식, 항상 참이 되는 등식.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기 때문에 해가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죠. 방정식은 해가 몇 개 있고 한 개. 항등식은 무수히 많죠.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항상 참이고 방정식은 참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x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는 것은 자, 방정식에서 의미가 있겠니? 항등식에서 의미가 있겠니? 방정식에서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항등식은 x가 어떤 수를 넣어도 무조건 답이니까 구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서 그 한 개, 유니크한 그 존재 하나를 찾아낼래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의 답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이 항등식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양. 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변의 모양하고 우변에 있는 모양이 같습니다. 좌변에 있는 것과 우변에 있는 것을 정리하면 같습니다. 정리해 놓아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두면 그것은 어떠하다? 그 모양이 같습니다. 누가? 항등식이 그렇다입니다. 자, 이제는 등식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등호가 있는 식을 풀 때, 등식이 등호가 있는 식이었죠. 는이 있는 식을 풀 때 다음에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2는 이런 등식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는을 쓰면 등식입니다. 자, 여기다 내가 3을 더할게요. 여기다 3을 더할게요. 같은 수를 더하면 등식은 그대로 성립하죠. 5는 5랑 같다. 이런 말이에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뭐 해도 빼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같은 수여야겠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2와 2가 같은데 내가 여기다 3을 곱해요. 3 곱해요. 그럼 얘도 6이고 얘도 6이므로 무조건 성립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네, 중요한 말이에요. 0이 아닌 같은 수로 무엇하여도 나누어도 등식은 무엇한다? 성립한다. 자, 나눌 때는, 자, 나누기가 분모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하고 이제 B가 같았는데, 여기를 C로 내가 나누려고 한다면, 우리 나누기는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로 바꾼 다음 역수를 취해서 계산을 하시죠. 그러니까 얘가 분모로 내려올 거다. 우리 분모의 중요한 특징은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므로 0이 아닌 수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적용할 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곱하여도 빼어도 성립하는데 나누기 할 때만 얘가 분모로 간다는 걸 생각해서 누가 아닌 수로 나누면 됩니까?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맞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A는 B일 때 C분의 A와 C분의 B는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면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맞을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이렇게 적었는데 왜 저걸 아니라고 할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0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주면 이건 어떻게 된다? 맞다. 그래서 나눌 때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자, 우리 방정식을 풀 때에 항을 옮겨서 계산합니다. 그걸 이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성질은 자, 위에서 배웠던 네 가지를 이해하는 거죠.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꿔야 합니다.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4x 더하기 3은 뭐 7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항하려고 한다는 것은 옮긴다라는 거죠. 옮긴다. 그러면 나는 는을 넘어갔다라는 어떤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표시를 해줘야지만 넘어간 게 아닐까? 그것은 네, 부호를 바꾸는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3이었죠. 더하기는 넘어가면 뭐로 넘어간다?
빼기로 넘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x는 7 빼기 3과 같은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넘긴다. 항을 넘긴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고 이항, 옮기는 거죠. 이사한다, 옮긴다. 자, 그건 부호를 바꿔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더하기였던 것이 이항이 되면 빼기로, 빼기였던 것은 무엇으로? 더하기로, 곱하기였던 것은 나누기로, 나누기였던 것은 무엇으로 바꾸면 됩니까? 네, 곱하기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항을 옮기면서 네, 부호가 바뀐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등호를 사용한 식이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했죠? 무엇과 무엇으로?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자, 방정식 중에서 특별히 몇 차? 1차. 그럼 1차의 방정식이라면 해가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모든 항을 우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꼴로 나타나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정리를 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 ax 플러스 b는 0꼴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면 단 a는 0이 아니어야만 a는 0이 아니어야만 x가 살아있으므로 1차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풀 때는 어떻게 할까? 자, 먼저 이항을 해서 x를 한쪽으로 두고 수는 수끼리 묶습니다. 묶고 나서 자, 여기는 왜 마이너스로 바뀌었을까? 이항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뀐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를 a로 나눕니다. a는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a로 나누면 a분의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x 플러스 8은 0이다. 이렇게 된 식은 자, 일단 4x하고 자, 플러스 8을 는을 넘어가라. 이걸 뭐라 한다? 이항. 자, 항을 옮겨 주세요. 그럼 옮겼다는 표시로 부호를 바꿉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었으면 여기는 플러스 8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누니까 x죠. 얘 나누면 뭡니까? 마이너스 2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해를 구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되시죠? 자, 그러면 복잡하게 주어진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나요? 만약에 괄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법칙 이용해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괄호를 먼저 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에 x 빼기 1은 7 이렇게 돼 있다면 분배해서 2x 마이너스 2는 7 이걸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개수가 소수인 경우는 양변의 10, 100, 1000과 같은 우리 이걸 10의 뭐라고 합니까? 거듭 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개수가 만약에 분수라면 어떻게 한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리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